2019년 10월 28일 전국의 매매 전세 시장 동향을 한번 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약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주 대비해서 금주 전세 가격 상승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영통구가 0.31% 올랐는데, 영통 뭐 난리도 많고 영통 뭐 난리도 아닌데 전세 가격이 이렇게 올라주네요. 아, 요즘 참 데이터가 좀 이상한 게, 원래 선행지수거든요. 전세가 매매 선행인데 요즘은 거의 동행을 해요. 같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져요. 자, 부산 폭등? 부산 폭등 아닌데요. 일부 지역만 그런데, 일부 지역만. 네. 그래서 이럴 때 손 따라 두면은 물려요. 지금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6일날 이제 뭐 해운대 풀리네 어쩌네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 해운대 풀리겠나 싶어요. 안 풀릴 것 같다는 생각해요. 그래서 예, 봉천 14, 예, 그분이시군요. 예. 자, 대구 서구가 0.24%, 서울 광진구가 0.24%, 강서구가 0.22%, 송파구 0.18%, 대전 중구 0.15%, 서울 강남구 0.15%, 경기도 의정부가 0.12%, 과천 0.10%, 성동구가 0.09% 해서 상승률 상위가 거의 뭐 서울 쪽에서 이제 차지하고 있고요. 자, 하락 지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락률 청주 서원구가 마이너스 0.17. 보세요. 이제 같은 청주임에도 불구하고 서원구도 다른 구들을 빠지는데, 또 흥덕구 같은 경우는 투자자가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되죠. 예. 충주가 마이너스 0.11, 안산 단원구가 0.10, 마이너스 0.10, 포항 남구가 마이너스 0.10, 포항 자이가 갭이 많이 벌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전세 가격이 이렇게 또 떨어지는 거, 아이러니하죠. 창원 의창구 유니시티 있는 곳 마이너스 0.008%, 부산 연제구 마이너스 0.08%.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부산 폭등한다고 하는데, 전세 가격은 떨어지고, 이제 투자자가 몰렸죠. 한 달 전에 투자자가 한두 달 전에 몰렸죠. 추석 지나고서 전번 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가수 박미가 이사야사에서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촉발이 됐어요, 사실은. 자, 전주 완산구 마이너스 0.08%, 춘천 마이너스 0.07%, 뭐 춘천도 뭐 또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고요. 뭐 제가 아무래도 이쪽 저쪽 이제 들리는 얘기가 많으니까. 근데 뭐 저번 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번 주 채팅방에서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이게 전통적인 어떤 이론이 지금 다 깨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부산 기장군이 마이너스 0.06%로 하락이 있습니다. 자, 매매 가격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상승지역 탑10이 영등포가 0.41%, 송파구가 0.37%, 대전 중구가 0.34%, 서울 종로구 0.31%. 자, 보세요. 수원 영통구 매매 가격도 탑10에 들어가 있고요. 전세 가격도 탑10에 들어가 있어요. 되게 이게 예전에는 선행을 했어요.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매매 가격이 올라가고,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매매 가격이 떨어지고. 근데 지금은 뭐 같이 놀아요. 같이 놀아요. 최영숙 선생님, 그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마. 저 잘라야 되는데, 이게 라이브 방송에서 자를 수도 없고, 300비치가 정고점을 돌파를 하든 어쨌든 간에 혼자 알고 있으면 되지. 뭘 그것도 여기서 이야기를 하나. 들고 있어요. 들고 있어서 자랑하고 싶어요. 가격 올리고 싶어요.
쓸데없이 그런 걸 뭐하러 써. 수원 팔달구 0.29%, 광진구 0.29%, 대전 유성구 0.28%, 강남구 0.27%, 서울 중구 0.24%.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래, 뭐, 그냥 넘어갑시다. 이게 또 뭐, 오픈 방송이니까. 그냥 혼자 즐기면 되지. 뭐, 올랐다고 그렇게 해서, 뭐, 그럼 뭐, 이제 내가 올랐으니까 니들도 따라 살아. 뭐, 이거예요. 예? 블로그 쓰는 인간들 보면 참 희한한 인간들이야. 자기가 디 다녔다고, 어디 가서 했는데 잡았다고, 가격, 오르기 전에 잡았다고, 지금은 얼만데, 뭐 어쩌라고, 그거 어쩌라고 와서 사라는 거야, 이게? 지금 오늘도 그런 거예요, 전부 다. 지금, 해운대 전부 다 조정지역 풀릴 거라고, 막 이러면서 지금 뭐 매물 걷어들이고, 뭐 서로 살라고 난리를 치고 그랬다는데, 부동산에서 지금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안 풀리면 어떡할 건데 또, 안 풀리면. 안 풀리면. 모르겠어요. 나는 지금 풀리는 게 해운대가 안 풀릴 것 같아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안 풀릴 것 같고, 풀려도 저쪽 반만 재성동 쪽하고 이쪽 반여동 쪽만 풀릴 것 같고, 이 좀 조용히 좀 하고 있어야 풀릴 거 아니야. 조용히 좀 하고 있어야. 이 난리를 치는데 풀리겠냐고. 나 진짜 사람들, 어, 예, 내가 또 흥분을 하면 아시다시피 또 승질이 더러워가지고. 자, 광진구 0.29%, 대전 유성구 0.28%, 강남구 0.27%, 서울 중구 0.23%, 24%. 이렇게 서울하고 대전하고 수원이 많이 이렇게 치고 올라옵니다. 수원 얘기하면 진짜 할 얘기 많은데, 수원 매교 쪽에 재개발 권선 6, 권선 8, 권선 6, 8달 6, 8달 8, 8달 10, 걔아들 4개. 재작년 2017년도, 6년도, 얘네들 관천할 때에도 피 뭐 1,000만원, 2,000만원 했는데, 그때들 다 안 들어가더니만, 지금은 몇 억씩 하니까 이제 지금 산다고 난리들 치고, 아휴, 그 참. 부동산은 남들이 안 살 때 사서, 남들이 막 살라 그럴 때, 팍 홀라당 넘겨주는 거야. 근데, 다들 사람들이 희한한 게 가격이 오르면 살라 그래요. 이해가 안 돼. 가격이 오르면 살라. 오르면 살면. 남들이 안 살 때 사야 된다. 남들이 안 살 때. 남들이 안 살 때 위치가 좋고 입지가 좋은 것들을 사놓으면 세월 보내면 올라가지 당연히 가격이. 결국은 지금은 전체적으로 입주 물량도 많은 상황이고 개수도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금 앞으로는 계속 입지가 우월한 아파트들만 계속 가격이 올라갈 거다. 특히나 이제 신축 선호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신축 뭐 지어진 지 10년 이내라든지 또는 재개발 재건축 분양권 얘네들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줄 것이다. 뭐 계속 하는 얘기잖아요 지금. 구축들 들어가지 마라. 오늘도 구축 이야기 이거 사야 되냐 저거 사야 되냐. 구축들은 지금은 손대면 안 된다. 계속 하는 얘기잖아. 자, 금주 하락률 상위 춘천 마이너스 0.22%, 안산 단원구가 마이너스 21%, 대구 경산 마이너스 0.20%. 이게 보면 경산이 이제 사실 아시다시피 대구 수성구하고 딱 붙어 있어요. 경계선상에 있지. 경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힘을 못 쓰죠. 자, 경기도 화성 0.1 마이너스 0.19% 동탄이죠.
포항남구 마이너스 0.19%.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포항남구가 매매 가격도 하락을 하고 전세 가격도 하락을 해서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동이 마이너스 0.14%, 제주 서귀포 마이너스 0.12%, 안성 마이너스 0.12%, 마산 해운구 마이너스 0.12%, 원주 마이너스 11%. 조금 이따 제주도 얘기를 잠깐 할 건데요. 그건 좀 이따 이야기하기로 하고. 전반적으로 뭐 항상 보던 그림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뭐 튀어나오는 거는 사실 없어 보입니다. 그죠? 안성이 하락적으로 좀 들어간 게 눈에 띄네요. 전세 증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무리 짓는 본능 때문에, 무리 짓는 본능이, 그렇죠.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여기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본인은 본인을 못 믿어. 본인은 본인을 못 믿고, 근데 여러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괜찮은가 보다. 이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식당에서, 이제, 보는데, 이 집이 맛있는지 맛없는지 잘 모르는데, 이제 사람이 손님이 굉장히 많다. 뭐 심지어는 막 줄을 서 있다. 뭐 번호표 뽑아야 된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집은 맛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도 사실은 똑같은데 이제 음식점은 맛있는 게 그냥 기다리면 똑같은 가격에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부동산 가격은 아니다는 거지.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과일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금액을 더 줘야 된다. 그것을 사기 위해서는 앞에 사람들보다 돈을 더 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일단 가격이 상승한 곳, 일단 달려가는 곳에 더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달려가는 부분에서 무릎에서 하는 거니까 지금이 무릎이다 생각하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겠죠. 예. 그런데 에너지가 좀 축적이 된 곳은 괜찮은데 에너지가 축적이 되지 않은 곳이 갑자기 급등을 하게 되면 혼란이 생기는 거죠. 좀 이따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쪽에 전주 대비해서 전세 가격 상승률이 0.06% 올랐습니다. 특히나 강서구와 노원구는 상당히 많이 0.22%에서 많이 올랐고요. 송파구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작년 9.13 정도 그때하고는 또 비교가 되죠. 자, 부산은 전주 대비해서 이제 마이너스 0.01%. 상태가 사실은 뭐 전세 가격이 매록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조금 전에 이야기 나왔지만 삼익빛이나 해운대 뭐 롯데 캐슬스타나 뭐 동원 비스타나 뭐 촉진3이나 뭐 우동3 뭐 광안자이 뭐 이런 것들 다들 지금 난리도 아니죠. 난리도 아닌데 뭐 오늘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채팅방에서 이야기했지만 이러한 현상들이 뭐 어떻게 볼 것이냐 지금 뭐 멘붕이죠. 기다렸던 분들 멘붕인데 이걸 과연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그 시장을 인정을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단기적인 과열이라 보는 시각도 사실은 있긴 해요. 그런데 뭐 이 부분이 단기적인 과열이든 어떤 이게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가는 부분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계속적인 뒤에 이제 매수자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죠. 매수자들이 계속 이어져야 하는데 이 매수하는 분들이 계속 매수를 할 건지 어떤 상황이 될 건지는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부산이 원래 가격이 한번 확 올랐다가 이제 2017년 파리 대책이 일어난 다음에 조정을 받고 나서 이제 불과
사실은 어떻게 보면 2년 조금 지난, 2년 지금 조금 지난 어떤 조정 기간이 사실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있던 뭐 우리 그런 거 있잖아. 그 놀던 가락이라 그러잖아. 놀던 가락. 부산 사람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놀던 가락이 있고 투자를 해본 경험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발동을 하게 되면 이제 뒤따라서 매수의 대열에 참여를 할 것이고, 아니다. 조금 이거는 외지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싸니까 뭐 물려도 좋다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 근데 계속 이야기했지만 지금 부산의 물량이 사실 상당합니다. 지금은 물량 계산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투자자들이 전혀 물량 계산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전세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자, 일단 넘어갑시다. 제가 전세 부분에서는 파트에서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대구 0.05% 전주 대비해서 올랐고요. 서구가 많이 올랐네요. 예. 자, 인천 전주 대비해서 0.02%. 인천이 계속 분위기 좋습니다. 그죠? 분위기 계속 좋아요. 그죠? 예. 오늘 또 요즘 이제 원래 강사들이 신경을 안 쓰다가 인천을 요즘 계속 또 강사들이 밀죠. 예. 오케이. 자, 광주 0.00 해서 전세 가격은 그냥 보합세로 나타났고, 대전 0.06% 상승했습니다. 중구가 0.15, 그다음 유성구가 0.09% 이렇게 올랐습니다. 대전은 여전히 뭐 전세도 매매되고 있습니다. 자, 울산이 이제 방향성이 이제 턴을 했어요. 바닥을 찍고 이제 한 2달 이상 이렇게 색깔이 붉은색으로 비친다면 턴을 했다라고 보는 게 사실은 맞겠죠. 그래서 지금도 뭐 울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오늘 뭐 아까 전에도 우리 채팅방에서 이야기했지만 뭐 현대중공업이랑 뭐 또 현대조선의 그 어떤 수주량이 늘어나서 뭐 그래서 좋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다 개풀 뜯는 소리고, 다 개풀 뜯는 소리고, 다 오르면 그 뒤에서 맞춰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갖다 붙이는 거고, 또 내리는 거에 대해서 또 이유 100만 가지 나옵니다. 오르면 오르는 거 100만 가지 나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의미가 없고, 그냥 현 상황만 벌어진 거 가지고 그냥 사실은 보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요. 자, 제가 울산에 대해서 한마디 이야기, 우리 울산 숙제 내서 뭐 공교롭게도 그렇게 돼버려서 이제 됐는데, 숙제 내자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뭐 공부 시작하자 가격 막 올라버리고 뭐 그런 상황이고, 숙제하라 그랬다면 숙제는 안 하고 전부 다 물건 사러 가고 뭐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울산은 가격이 어떤 대전 같은 경우에는 2012년부터 해서 꾸준하게 바닥을 다졌어요. 바닥을 다지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매매 가격은 횡보하다가 나중에 갭이 붙으면서 가격이 상승을 했는데요. 그거 역시도 굉장히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세종 때문이었다, 세종 물량 때문이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알고 보면 지금은 뭐 세종 물량이 없습니까? 똑같이. 그러니까 갖다 붙이기 나름이다. 갖다 붙이기 나름. 또 서울이 집값이 올랐는데, 서울이 뭐 한 3년 만에 뭐 인구가 뭐 꽃배기로 늘어난 것도 아니고 물량이 꽃배기로 줄어든 것도 아니고, 그때 인구나 적게 있던 거나 인구나 별 차이 없고, 뭐 그런데 그냥 논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상승을 하니까 논리를 만들고, 물량이 줄어든다, 뭐 재개발 재건축 못하게 하니까 물량 줄어든다, 이런저런 이제 논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좀 이따 계속 있기로 하고, 자, 울산 하여튼 그림 좋습니다. 네, 어찌됐든. 자, 수도권 0.04% 올랐고요. 그 중에서 경기도는 0.04% 전주 대비해서 올랐고, 수원 영통구 0.31%에서 아까 탑10에서 탑1을 기록을 했다시피 영통이 완전 잘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영통이 이렇게 몇 주 동안 계속 상황이 좋다가 확 튀어오르는 그런 느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매주 체크하는 게 의미가 사실은 있습니다. 예, 그런 것으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의정부도 좋고, 그 다음에 과천도 좋고, 그렇네요. 특별하게 눈에 띄어서 안 좋은 것은 지금 안산이 상태 안 좋죠. 그죠? 안 좋고. 그런데도 전부 다 뭐 다 좋아요. 경기도도. 경기도도 결과적으로, 이제 서울하고 같이 맞물리는, 같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들이 보여집니다. 서울 잘 나가니까 뭐 다 좋아. 다 좋아. 또, 경기도는 경기도대로 붙어 있어. 그렇고. 지방은 서울이 너무 비싸 보이니까, 지방이 싸 보이니까 그렇게 움직이는 그런 것도 사실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충청북도 마이너스 0.05% 전세 가격입니다. 청주는 많이 떨어지네요. 서운구도 많이 떨어지고. 자, 흥덕구는 약보합세. 자, 충주 마이너스 0.11%. 청주는 이제 이게 인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지가 많죠. 그래서 호암지구입니까? 거기도 그렇고 계속 이제 아파트를 짓고 있어서 조금 살짝 그렇습니다. 자, 충남 강보합세입니다. 천안 강보합세 해주고, 천안도 지금 사람이 많이 들어간다 하죠. 주상복합 막 받아놓고 좋다고 막 난리치고 뭐 그러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사실 안 됩니다. 예. 자, 전북 마이너스 0.04%. 제가 전주도 저번 달에 갔다 와서 채팅방에서 임장기를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도 위치 좋은 데는 그래도, 여기 지금 상태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위치도 좋은 데는 그래도 뭐 피 빵빵하고 그냥 괜찮습니다. 위치가 좋은 데는 괜찮습니다. 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토지는 지금 책을 제가 원고를 마무리하고 지금 출판사에 넘겼습니다. 그 책 나오면 제가 토지 이야기를 좀 책 가지고 토지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계속 좀 연재를 하는 그런 것을 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좀 이따 할게요. 좀 이따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일단 해야 되니까 하는 거. 자, 전남 마이너스 0.00 이제 해서 약보합세. 경북 마이너스 0.01% 해서요. 상태가 포항 쪽은 안 좋고 구미는 상대적으로 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죠? 보시기에도 그죠? 경산 상태 안 좋고 저기 약보합이고요. 안동, 김천 뭐 크게 문제 없고. 자, 경남 마이너스 0.01%인데 창원도 마찬가지죠. 창원도 지금 뭐 아이파크 영재 아이파크를 부족해서 주변에 재건축 아파트들 다들 뭐 난리죠. 난리인데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전세 가격은 상태가 별로 안 좋다. 굉장히 지금은 시장이 국지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자, 김해 상태가 계속 안 좋은데요. 그렇습니다. 자, 제주도 전세는 강보합세 얘기해주고요. 자, 전세에서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자, 매매 가격으로 왔습니다. 8월 12일 기준으로 해서 그때부터 전국에 이제 아파트 시세는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 석 달째. 자, 서울은 전주 대비해서 0.15%에서 강력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된다. 내일 이제 모레죠. 6일날 이제 청약 조정 지역 이제 뭐 해제시키고 또 이제 묶을 때 묶고, 그리고 이제 투기과일지구 이렇게 묶겠다 뭐 이런저런 발표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방향성이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하더라도 공급이 축소될 것이다. 공급이 축소될 것이니까 계속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시장이 가고 있어요. 시장이 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막상 이제 닥치면 과연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그건 한번 저도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는데요. 저는 장담하건대 다시 소강 상태를 보일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뭐 이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가는 거지 미친 듯이 이게 지금 작년 9.13처럼 이렇게 굉장히 붉지도 않아요. 지금 보면 그냥 이제 갭 상승하죠. 껑충껑충 뛰죠. 이때는 뭐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씩 이제 매매를 하면서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이때는 그냥 1억씩 툭툭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승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이야기했죠. 바퀴벌레 계속 이제 찌르려고 쌀장간도 그렇고 지금 뭐 발등이 불 떨어졌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오늘 그런 얘기도 하던데 이제 문자가 와서 이제 부동산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내년 총선 때문에 풀어줄 수밖에 없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풀어주긴 뭘 풀어줘. 어차피 그 제가 이야기했죠. 그 김수현 수석 책에도 나와 있고요. 어차피 지금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그 집권 여당의 표를 몰아주는 어떤 그 계층은요, 사실은 조금 상대적으로 이제 부동산과 관계가 없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짜증을 낼 만한 그 계층의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을 만족을 시키려면요, 집값의 가격이 올라가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총선 앞두고 풀어줘야 된다라는 말이 논리가 성립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돈 있는 사람들, 아파트를 지금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 돈을 버는 사람들, 돈이 좀 있는 사람들 표는 어차피 지금 그 버린 그 신경 안 쓴다니까요. 집권 여당에서는 아주 신경 안 쓰지. 왜냐면 조금 이제 그 없으신 분들 서민들을 위해서 이제 어찌됐든 표를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져야 된다니까. 있는 사람들은 조져야 되고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자꾸 규제를 하니까 가격이 더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지 지금. 규제로 사실은 가격을 잡을 수 있는 거는 좀 일정 기간밖에 안 되거든요. 일정 기간밖에.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규제를 막 해서 수요를 죽여서 가격을 잡아놓고 그동안 뭐 상기 신도시를 뭐 완성을 시켜서 그때까지만 이제 잡겠다 하는데 아시다시피 뭐 건불 10년이라고 뭐 어찌됐든 정권이 계속 갈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이래저래 복잡한데 중요한 건 총선용으로 뭐 규제 지역을 풀어주겠다 또는 부동산 규제를 풀 것이다라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왜냐? 이 총선용이라 한다면은 유권자, 내가 표를 얻을 수 있는 유권자 마음을 잡아야 되는데 그 유권자의 풀이 서민들이라는 거지.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서민들이라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한테 유권자한테 표를 얻기 위해서는 집값을 떨어뜨려야 되는 거죠. 무조건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떨어뜨려야 되는데 규제를 풀어준다? 그거는 사실은 말이 안 맞죠. 근데 어찌됐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격이 오르는 대로의 이유가 한 100만 가지 되고요.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는 이유가 또 한 100만 가지 돼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일희일비할 필요 없고요. 어찌됐든 급등을 했다. 가격이 급등을 했는데 이 상황에서 시장에서 이 가격을 받아줄 거냐 받아주지 못할 것이냐 이 부분만 판단 사실을 하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것은 이제 투자자가 선진입을 하는 게 맞습니다. 투자자가 선진입을 하고 그러면 가격이 오르잖아요. 올라서
이제 실제 실수요자들이 그 가격을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실수요자들이. 그럼 그 실수요자들이 받아줄 수 있는 가격이냐, 또 그 지역의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었느냐, 또 그 지역의 물량이 어느 정도 있느냐,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요. 고려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고려하지 않고 지금 투자자가 진입을 하고 있다. 그것만큼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제 투자자가 이렇게 뭐 울산이든 부산이든 창원이든 이렇게 투자자가 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찰을 해봐야 될 게 문제는 뭐냐면, 투자자들이 돈을 들고 갈 데가 없다. 갈 데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맞아요. 왜 그러냐면 서울이 너무 비싸거든. 서울이 너무 비싸니까, 절대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에씨 뭐 다음에 얼마나 더 올라가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야씨 서울은 너무 비싸. 그러니까 그냥 우리 지방으로 눈을 돌려. 지방으로 가자. 와 싸다. 가보니까 싸다. 위치도 좋고 이런 데가 싸다. 아니 너무 싸. 그냥 사놓고 입주 물량 까짓 거 그거 뭐 그 물량 구간 좀 견디면 되지. 뭐 나중에 뭐 몇 년 갖고 있으면 되지 않겠어? 좀 떨어지더라도 어때? 뭐 빵원 되겠어? 뭐 이런 느낌이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이제 그 기간이 이제 얼마나 가느냐의 문제죠. 얼마나. 그 기간이, 뭐, 1년을 갈 거냐, 2년을 갈 거냐, 3년을 갈 거냐, 이런 부분들. 근데 사실은 부산도 지금 아시다시피 정비사업지가 계속적으로 있거든요. 지금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분양 한 대만 해도 많고요. 지금 분양을 앞두고 있는 데도 많고요. 물량이 계속적으로 부산은 많이 이제 하는데, 물론 이제 해운대가 물량이 좀 없기는 없어요. 지금 해운대가 물량이 없고 수영구도 그렇게 많은 물량이 없는 부분은 맞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지역으로 확산이 될 거냐. 그러니까 구축까지 이게 지금 질문 들어오는 것들이 그거예요. 우리가 눈여겨보고 있던 좋은 것들이 지금 올라갔는데, 가격이 올랐는데, 뒤에 이제 구축들도 같이 따라 올라갈 거 아니냐, 사면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아닌 것 같다. 지금. 그건 아닌 것 같다. 그건 아닌 것 같다. 전통적인 어떤, 가격이 올랐다가 드랍이 돼서 다운이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에너지 축적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에너지 축적 기간이 없이 그냥 막 V자 반등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우리가 좀 한 번쯤은 인터벌을 두고 상황 내용을 한번 봐야 된다. 지금은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물건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신고가 찍었다 그랬는데, 신고가 찍은 건 좋은데 신고가 찍는 것들은 투자자들이 신고가 안 찍어요. 거의 저기 초짜들이 가서 막 손 따라 둔다고 하는 거지. 도사들은 선진입 안 하면요, 선진입을 놓치면 손을 놔버려요. 안 산다니까. 안 사고 그냥 지켜본다니까. 상황을 지켜본다니까. 그리고 아니다 싶으면 이게 더 올라오면 이거 뭐 이 동네에는 안 사버리면 되잖아요. 안 사고 다른 동네 가면 되잖아요. 굳이 그 뒤따라 손 따라주면서 그렇게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해요. 어느 정도 기간이. 그거를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되는 기간이 필요한데, 그거 없이 막 미친 듯이 이렇게 급등하는 것은, 뒤따라서 신고가 찍는 애들은 그거는 초짜들이야. 지금 신고가 되는 거 사는 거다 초짜들이야. 저 장담합니다. 근데 이제 또 그렇게 하지. 그런데 이제 강사들도 그렇고, 그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신고가 찍었다고 블로그나 이런 데 막 이야기하는 거지. 그 얘기 뭐야? 너희들 따라 사라는 거지. 따라서 사라는 거지. 따라서 사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아까 짜증낸 거야. 그런 거 쓰지 말라고. 속이 딱 보이잖아. 속이 딱. 왜 블로그를 왜 그렇게 쓰고, 왜 그렇게 글을 올리고, 왜 그런 댓글을 달고 하는 이유가 딱 나오잖아. 따라 사라고. 지금 신고가 찍었으니까 따라 사라고. 근데 그러면 안 되지. 그런 거 안 써도 올라갈 곳은 다 올라가요. 다 올라가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원인은 서울이 절대 가격이 높기 때문에 서울의 투자자들이 이탈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초세계님께서 경제 하락을 막고 싶은 정도가
좀 속도 조절을 하고 싶은, 예, 맞아요. 저 그 부분도 이해를 하는데, 이제 그래서 딜레마에서 빠지는 거죠.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어찌됐든 이제, 좀 경기를 부양시키고 싶은 어떤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특히나, 건설 경기가 가장 경기 부양시키는 곳에는 가장 좋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당의 정체성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죠. 할 수가 없는데 이걸 과연 어떻게 갈 것이냐, 요번에 이제 6일날 내일 모레 6일날 이제 지금 뭐 동단이 핀셋 지정한다고 그러잖아요. 동단이 핀셋 지정하는데 저는 그걸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포 얻으려면 분양가 상한제를 서울 전역에 다 해버려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핀셋 지정을 하겠다 하는 거란 뭐냐면 그냥 시범 케이스로 강남하고 마용성하고 요런데 이제 한남 이쪽 있죠? 해갖고 마용성 이쪽 하고 시범 케이스로 얘네들만 조져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지금 농후하다 나오는 걸로 봤을 때는 다 건드리기는 자기들도 부담스러우니까 그렇게 하면서 약간의 분위기도 띄우면서 자기들 지지자들한테도 어필을 좀 하면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뭐 시장이라는 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유를 만들면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뭐 이래서 올랐다 저건 저래서 내렸다 뭐 여러 가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유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이 많을 겁니다. 어찌됐든 저도 뭐 잘 알 수는 없는 거고요. 내일 모레 이제 이제 6일날 발표가 나보면 이제 이 쌀장관이나 그 다음에 정부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스탠스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멘토 모르겠는데요. 그분이 누구세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방송하시는 분들이 원체 많아가지고 뭐. 자, 부산은 마이너스 0.01% 매매 가격 뭐 이게 떨어지고 있고 북구가 보세요. 현대 떨어지고 있다니까 떨어지고. 이게 동작이 뭐 조금 느리긴 해도 일주일 느리긴 해도 시장 반영을 해주는 건데 이제 일부 단지들만 가격이 상승한 거예요. 지금 일부 단지가 뭐냐면 신축 5년 이내 입지 좋은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 입지 좋은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분양권 입지 좋은 것들. 지금 계속 발표했어요. 네 가지인데 5년에 뭐 10년까지 봅시다. 10년 안에 신축,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호재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분양권인데 뒤따라 붙는 게 뭐예요? 다 입지 좋은 것들. 걔네들만 붙은 거예요. 투자자들이 붙은 거예요. 아무거나 투자자들이 붙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투자자 따라서 손 따라 두는 애들은 그거 비싸니까 다른 것도 뒤에 이제 조금 상태 안 좋은 것들 들어간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차라리 그 시장을 놓쳤고 버스를 놓쳤으면 차라리 손을 넣어버리고 다른 시장을 찾아가는 게 나아요. 그게 낫지. 가격은 하나 사면 500, 뭐 500, 1000 올라서 그게 한 또 몇 개 팔리고 쭉 한두 달 가고 서너 달 가고 또 한 1000만원 더 올라서 한 또 서너 달 가고 또 1000만원 더 올라서 또 한 2, 3개월 가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계속 올라야 되는 것이지 3주 만에 1억이 올랐는데 3주 만에 1억이 올랐는데 그거 계속 오르니까 계속 사라 그러면 그거는 그 나쁜 놈이지. 이 밑에 협진태양 봐봐라. 협진태양 가보기나 가봤어? 협진태양이 몇 주 만에 몇 억이 2, 3억이 올랐는데 그거 협진태양을 가보라니까. 협진태양 재건축이 될 만한 아파트인가. 아니 진짜 대가리 부동산 공부 조금만 하면 가보면 아는데 그걸 미쳐가지고 그걸 그렇게 몇 억씩 오는 걸 그걸 사고 있고 호가가 그렇게 돼 있어요. 미친 거야. 울산도 괜찮은 데가 있어. 분명히 있는데 걔네들은
안정하다니까. 사실 조금 떨어져도 조금 이렇게 투자자가 확 붙어서 가격이 조금 비정상적으로 올랐다 하더라도 조금 떨어졌다가 또 안정화되는 단계가 있는데 뭐 저 외곽 쪽이 이상한 것까지 그렇게 될 일은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내 진짜 깬다네 진짜. 그러니까 부동산 공부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이거 또 이런 얘기를 하는 인간들이 없어요. 처음부터 저거 좋다 이야기만 하지. 저거 좋고 이거 좋고 저거 좋게. 내 아는 사람들은 좀 내 채팅방에서 이야기지만 나는 내 그 이따까지 유튜브 후랭이 TV고 뭐고 유튜브 찍은 거 한번 봐봐. 처음부터 하지 말라는 거 많지. 하지 말라는 게 많지만 그래도 좋은 건 좋다고 해요. 좋은 건 좋다 하고 어떤 경우는 개인톡으로 와서 물어보면 아 그거는 좋으니까 하라고 하는 것도 있어. 무조건 하지 말라가 아니야. 내가 하지마 시리즈 해놓으니까 처음부터 이 인간은 다 하지 말라 그런다면서 그렇게 아니라니까. 내가 하라는 것도 있어. 다만 대놓고 이야기를 안 하지 내가. 왜 대놓고 이야기? 그건 내가 띄우는 것밖에 더 되느냐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까 전에 괜히 그거 보는 바람에 열받아 흥분해가지고. 자, 대구 0.05%. 예, 구만수 원래 열받게 하면 안 됩니다. 계속. 제가 이야기죠. 제가 박사고 기술가지만 내가 위원회 들어가서도 구청장하고 부구청장들하고 막 싸움박질합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자리 박차고 나오고 짜증나면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대놓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공무원들한테 이거 맞냐고. 왜? 내가 도시계획 기술사지만 여기 아니면 내가 관 일을 안 하거든. 관의 일을 안 해. 민간 일만 하거든. 그러니까 관공서 가서도 이거 없어. 나는 막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버리는 거야. 대전은 규제를 안 하는 게 아니라 6일날 할 수도 있어요. 대전은 지금 대전의 아까 전에 그 얘기인데 대전을 규제를 안 하게 되면 정말 이제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높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그죠? 자, 대구 0.05 보시다시피 계속 좋고요. 지금 상태 좋은데 대구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은데 대구는 이제 오를 만큼 올라서 투자하기는 부담스러운 동네입니다. 분명히 대구나 대전이나. 자, 인천 몇 달 전부터 상태 계속 좋습니다. 그죠? 이제 우리 그동안 숙제 많이 했었는데 이제 빛을 보고 있습니다. 그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오래 계신 분들은. 자, 광주는 제가 광주 분들한테 광주 제가 19일날 11월 19일날 김대중 컨벤션 센터 4층 컨벤션홀에서 그날 세미나 강사로 초청이 돼서 합니다. 지금 오늘 아까 전에 잠깐 전화했는데 1100명이 접수했다더라고요. 근데 한 1500명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날 보실 수 있는 분은 보시도록 이렇게 합시다. 보면 잠깐 볼까요? 제 네이버에 제 이름 치면 뭐 나오는데 뉴스에 보면 여기 헤럴드 경제 오늘 떴더라고요. 네, 부동산 전망 세미나 이렇게 있는데 여기 광주에 하기로 했어요. 해서 여기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제 이름 검색하시면. 예. 자, 광주 상태 오늘 자료해서 다 보냈는데요. 재밌는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뭐 무료 강의라고 하니까 와서 한번 얼굴 뵙는 것도 좋고, 시루는 밥 사준다고 스탠바이 하겠다고 아까 전에 문자 왔습니다. 예. 자, 대전 전주 대비해서 0.19% 해서 저기 상승률이 살짝 좀 소폭 줄어드는 그런 느낌이다. 그죠? 어찌됐든 대전은 불이 뭐 엄청 붙어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을 규제를 왜 안 하냐, 대전을 규제를 왜 안 하냐, 뭐 이런 얘기가 어차피 계속 나왔는데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위원회가 이제 열리지 않았고 이제 열리게 되면 이번에는 관심사죠. 굉장히 관심사인데 잠깐 이야기하면 실수요자는 이게 의미 없어요. 실수요자는 설령 청약 조정 지역이 되고 투기가 일주가 된다 하더라도 실수요자는 사실은 뭐 크게 문제가 없고요. 투자자가 사실은 문제가 되죠. 투자자가 문제가 되는데 투기과일지구는 또 지정되는 게 크게 또 문제는 안 돼요. 이제 분양 문제고 이제 그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 재개발도 있지만 이제 재건축들이 많죠. 거기 영문도 그렇고 탐방 주공도 그렇고 숭어리섬도 그렇고 그게 다 재건축이잖아요. 단독주택 재건축. 그러다 보니까 투기과일지구가 잡히면 이제 조합은 양도 변경이 안 되죠. 변경이 안 되죠. 거기 이제 조금 힘들어질 것 같고요. 청약조정지역으로 된다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청약조정지역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은 크게 문제가 없고요. 이제 다주택자가 이제 팔고 나오려면 중과세를 맞으니까 양도세 중과를 맞으니까 그게 이제 큰 문제가 돼서 투자자는 거의 다주택자잖아요. 투자자는 거의 다주택자니까 투자자가 다주택자니까 투자하기가 힘들겠죠. 중과 맞으니까. 그런 부분들. 그래서 재건축을 갖고 있는 사람들, 조합은 지위 변경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힘들어지고, 또 재당첨 제한 걸리기 때문에 막 여러 개 갖고 있으신 분들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뭐 이런저런, 그러니까 이제 법 바뀌고 나서 이제 사신 분들 있죠. 2017년 10월 24일인가? 예, 그 기준에서 사신 분들.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데 어떻게 될지는 한번 있어 봐야 되겠죠. 자, 울산 한 달 전부터 이제 그 한 달 사실은 이게 울산이 턴한 게 한 2달 정도 전부터 그렇게 됐죠. 근데 이제 반응이 나오는 건 조금 늦어서 그런데 전세 가격은 어차피 많이 일찍 이제 떴었고요. 이제 지금 매매 가격도 울산이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여기도 있는데 이게 울산 전역으로 확산이 되면서 다 이렇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요. 항상 이야기하지만 울산도 분명히 좋은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봐봐, 이 남구가 좋으니까 이 가격도 제일 많이 오고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는 광역시 단위 보면요, 남쪽이 다들 잘 살아요. 강남구, 광주는 보면 봉선도, 봉선도. 그 다음에 이제 부산도 사실은 남쪽 남구나 해운대구나 수영구가 괜찮죠. 이제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대구도 수성구 남쪽이 있죠. 이제 대전이 쪽에 좀 안 맞죠. 대전은 둔산도 쪽이 이제 북쪽이잖아요. 둔산도 쪽이 좀 이렇게 갖고 인천은 이제 신흥도시긴 해서 하기에는 뭐 송도 쪽이 이제 동쪽이 되죠. 여기 쪽 안 맞는데 보통적으로는 이제 전반적으로 남쪽이 좋다. 비싼 아파트들이 많고 학군 좋은 데가 많고 이제 고소득자들이 사는 동네가 많다. 막 이렇게 보시면 그게 무리가 없어요. 자, 이제 수도권으로 이제 넘어와서 전주 대비해서 0.06%. 수도권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2조에 의해서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도를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 이제 광역시 단위를 다 봤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남은 건 이제 경기도 0.01%. 강남으로 신시가지를 구축해서 그럴까요? 글쎄요. 그거는 잘 모르겠네. 뭐 전통적으로 뭐 풍수지리가 그래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네. 남쪽 지방 쪽으로 많이 이제 남쪽이 잘 사는 사람들의 동네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원이 0.14%, 뭐 팔달구, 영통구 이쪽이 완전 잘 나가는 그런 지금 상황이고요. 성남도 잘 나가고, 역시 경부라인 쪽이 힘을 잘 쓴 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인프라가 그쪽으로 계속 깔리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부천은 계속 좋아. 뭐 요번에 일루미 때문에도 그렇기도 하고, 뭐 어제 줍줍하는데 얼마? 2만 몇천 명?
좋습니다. 자, 광명 여전히 잘 나가. 여기를 보면 알아요. 광명도 투기과열지구로 잡히고, 성남도 투기과열로 잡히고, 서울도 뭐 투기과열 잡히고, 뭐 잡혔는데도 잘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가 잡힌다고 해서 청약조정지역이 잡힌다고 해서 금방 어떻게 무너질 부분들은 사실은 아니다. 다만 이제 서울 근교, 서울과 서울 근교는 전체적인 시장이라도 보니까 전국의 투자자들이 몰려가는 시장이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대전도 그렇게 전국으로 몰려가는 시장, 뭐 갭투자의 성지였죠. 전체적으로 시장이 뭐 다들 몰려가는 것으로 볼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근데 지방 광역시 치고는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숨고르기 내지는 쉬어가는 구간이 분명히 뭐 나타나지 않을까. 그게 사실은 물리학적으로도 정상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안산, 단원구, 상록구. 안산이 뭐 요즘 뭐 투자자들 미친 듯이 들어가서 거의 뭐 갭 맞추기, 뭐 싼 데만 좀 골라라 이러고 막 들어가는 것 같은데, 물량도 안 본다 했죠. 물량도 안 본다 하는데, 근데 물량을 왜 안 보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살 때는 마음대로 산다니까. 살 때는 5개고 6개고 마음대로 사는데, 나중에 입주할 때는 분명히 내가 들어가든 전세를 주든 월세를 주든 어찌됐든 채워야 된다니까. 채워야 되는데 그때 사단이 난다니까. 몇 개씩 들고 있으면. 근데 이게 이제 해본 사람들은, 전문가들은 그렇게 해본 사람들은 괜찮은데, 이제 그렇게 물리는 애들이 이제 초짜들이 물린다니까. 초짜들이. 이게 참 걱정이야. 저기 조금 경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진짜 그렇게 안 해요. 치고 빠지고 더 잘하고. 이제 초짜들이 사가지고 막 커뮤니티나 카페나 밴드에 막 좋다 그러면서 막 띄우고 뭐 하는 짓이에요. 자, 과천 좋고, 구리, 남양주 좋습니다. 구리도 아마 이번에 빠지네 마네 하는데, 그 의지가 이제 보이는 거죠. 과연 풀어주느냐, 또 그런 부분들. 근데 풀어주겠어요. 이렇게 가격이 이런데. 자, 다른 곳은 뭐 크게 문제가 없고, 안성이 마이너스 0.12%로 많이 빠졌네요. 화성, 이게 동탄 지역인데, 동탄 지역이 남동탄이 주야장창 물건이 계속 지금 입주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맥을 못 쳐는 거죠. 근데 알고 보면 남동탄이나 동탄이나 뭐 수원이나 뭐 다 그 빼알인데, 그거 참 재밌죠. 진짜 참 진짜 재밌어요. 그거 사실은 차로 밟으면 웅하면 얼마 안 걸리는데, 이렇게 시장이 막 온도차가 나는지 진짜 참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정말 투자자들이 막 심리적으로 막 몰려가는 거죠. 이게 뭐 어떡하겠어요. 뭐 돈질하는데, 돈 갖고 돈질하는데 방법이 없지. 자, 강원도 여전히 안 좋고, 언제 좋았던 적이 언제 있는지 없네. 이때부터 안 좋았네. 2018년 3월달까지 그거부터 계속 강원도 안 좋았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벤트. 동계올림픽 이벤트 끝나고, 동계올림픽 때 지금 뒤져보면요, 근데 지금 요즘 유명한 강사들, 내노라는 사람들 전부 다 뭐 속초사라고 강릉사라고 엄청 그랬었어요. 다 어떻게 책임질 거야. 다 창원 북면에 아파트 사라고 그거 난리치고 물려가지고 있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반성해야 돼 다들. 그러니까 살아 소리 그런 얘기나 왜 하는지 모르겠어. 100만 년 만에 라이브를 들어왔어요. DK님. 예. 제가 이 라이브 한지 한 200만 년 되는데 한 6개월 전에 들어오셨는 겁니다. 자, 강원도 계속 상태 안 좋고, 뭐 다른 데는 뭐 이야기 할 필요도 없어요. 청주도 보면 뭐 홍덕구 상태 안 좋은데, 일부 단지만 들어가죠. 일부 단지만. 그죠? 여러분들 뭐 이야기 안 해도 알죠. 자, 충남 천안도 뭐 계속 지금 꾸준히 들어가 있고, 천안은 내가 그 얘기만 할게. 천안역에는 가지마. 천안역 근처는. 춘안역 근처, 두정역 근처
여기 가지마. 내가 뭐 긴 얘기는 못하겠고. 자, 전북. 오빠야 말 들어야 돼. 전환력 좋다고 아이 진짜. 자, 0.04% 전북 빠졌는데요. 상태가 전북도 뭐 크게 좋지는 않습니다. 뭐 전북이라고 해봐야 전주하고 뭐 익산 뭐 이쪽인데, 전주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주를 제가 돌아보니까 뭐 그 내부죠. 지금 이렇게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전주가 효천지구하고 뭐 이쪽 저쪽 이제 한 택지개발지구 네 군데가 있죠. 혁신하고 뭐 이렇게 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디자인 시티입니까? 그쪽하고 몇 군데 있는데 내부 그쪽도 재개발 쪽이 그래도 입지가 좋은 곳에는 그래도 지금 뭐 피가 많이 붙어 있고요. 일부 평형은 물건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 잘 해서 한번 또 싸바싸바 하면 또 좋은 기회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교수님 부산에서부터 평촌으로 이사 와서 듣고 있어. 평촌, 네, 좋죠. 학군 좋은 평촌. 깨끗하게 잘 만들어 놨어요, 평촌이. 전북, 자, 그렇고요. 군산 뭐 조금 옅어지긴 하는데 상태가 그렇습니다. 전남이 작년에는 좋았는데 요즘은 좀 조용하다, 그죠? 여수도 그렇고, 여수 뭐 한동안 잘 나갔는데, 그죠? 서울 투자자들이 내려온다 막 이러면서 신문에도 나오고 막 그랬는데. 자, 경북 마이너스 1.0 퍼센트 마이너스인데, 포항도 상태 안 좋고, 포항자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도 포항자이가 뭐 나쁘다고 생각하시는데, 포항자이 참 이쁘게 잘 만들어 놨죠. 근데 뭐 학교 문제도 그렇고, 앞에 공터 뭐 언제 그렇게 될란지도 모르겠고, 뭐 하여튼 뭐, 근데 어찌됐든 제일 이쁘게 지어 놓은 거는 맞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도 SK하고 이쪽이 메트로 쪽하고 뭐 이쪽이 다 정리가 되어야 전반적으로 포항도 한번 기회를 노려보지 않을까. 근데 포항은 심리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지진이 한 번씩 일어나니까, 전번에 인위적이다 그랬는데 요번에 또 약하지만 또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해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짤짤이판이 됐는지, 얼마나 올라가야 얼마나 오르겠냐 뭐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고, 심리적으로 좀 압박이 많죠, 그 지진이. 근데 이제 원체 그 계약 조건이 원체 좋다 보니까, 도 SK가 원체 좋다 보니까 뭐 사람들이 계약을 해놓고 이렇게 기다려보는 어떤 그런 심산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안동이 생각보다 많이 빠지네요. 안동 해봐야 뭐 도청 신도시인데, 지금 19년 이제 입주 물량도 거의 뭐 입주 다 되고, 지금 뭐 입주하는 게 있는가 봐요. 네. 안동 갔다 온 지가 한 6개월 된 것 같은데, 또 뒤져보면 저기 어디 있겠죠. 한번 봐야 되겠네, 왜 그런지. 자, 경남 마이너스 0.06%. 참 창원이 참 연구 대상인데요. 창원 용지 아이파크가 그래 가격이 지금 급등을 했는데, 사실 저는 솔직히 제가 질문 들어오면 실수요자들한테는 다 살아 있어요. 그래서 실수요자들은 들어가서 살 사람들은 다 샀는데, 이게 투자자들은 아직까지 시간이 있다라고 저희도 판단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아시다시피 유니시티가 1,2차가 지금 1, 2단지가 이제 6월 달부터 입주를 했고요. 그 100% 차지 않았습니다. 이제 일부 평형은 희귀하기 때문에 가격이 좀 이때 플러스로 돌아선 상황이에요. 근데 3, 4단지가 3,200세대인데 12월 달에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입주를 해요. 입주를 하고, 석전 메트로시티 1,700세대, 그리고 옆에 버스터미널이 있는데 아티움시티가 1,200세대, 뭐 이런저런 이래서 그 근처가 다들 이렇게 물량에 이제 늪에 빠지는데, 필요 없다 이거지. 물량이 있든지 말든지 상관없다. 뭐 위치 좋으니까 나는 선진이 돼서 있겠다. 뭐 이런 상황이에요. 참, 그래 이게 뭐
어떻게 될란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란지 모르는데 근데 뭐 그게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옆에까지 뭐 다 지금 난리라 가지고 뭐 하다못해 롯데까지도 롯데 뭐 아시다시피 그 재건축 되겠냐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깬다 위치는 되게 좋은데 위치가 좋으니까 힘들다고 아직 멀쩡하고 그래갖고 그쪽으로 해서 뭐 무하 뭐 은하 신월주공 뭐 난리도 아닌데 과연 그게 이제 투자자가 진입을 해서 뭐 서로 이렇게 하는데 그게 바람직하냐 문제는 별도로 생각하더라도 어찌됐든 뭐 적잖이 당황스럽습니다. 저도 굉장히 적잖이 당황스러운데 저도 이제 연구 대상입니다. 지금 내일 모레 이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창원의 원령 부영이 4,300세대 그 지금 스탠바이 해갖고 있습니다. 걔는 이제 저쪽 이제 마산 끄트머리라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아니다니까 뭐 아시다시피 그 마산 회원 1, 2, 3구역 보시면 알겠지만 2구역은 지금 건물 이주 다 해놓고도 올라가지도 못하고 있죠. 1구역, 2, 3구역 지금 뭐 임대로 지금 돌리네 만에 미분양 다 나가지고 임대로 돌리네 만에 하고 있죠. 원룡부용 4,300세대 터지면 모르겠어요. 분양 할인 분양을 얼마나 많이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인데 물론 굉장히 입지가 사실은 좋습니다. 용지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입지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뭐 그거는 이해가 갑니다만은 과연 이게 튼튼하게 지킬 수 있겠느냐 어떤 그런 문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수요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살면 돼. 살아. 살고 있다가 괜찮아진다니까. 왜냐면 어찌됐든 입주 더 이상 공사는 안 할 것이고 될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대원 3구역 같은 경우도 진행도 하더라고. 그래서 어찌됐든 다녀보시면 많이들 다녀보시고 고민을 하셔야 돼요. 고민을 하셔야 어떤 식으로든지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느끼는데요. 요즘은 저도 시장이 너무 이제 전통적인 부동산 어떤 이론과는 맞아 떨어지지 않는 다른 형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김해 상태 안 좋고 상태 계속 안 좋고요. 제주 서귀포도 마이너스 0.12%도 굉장히 그래요. 예. 그렇죠. 석전 메트로시티 다녔는데 분위기 좋죠. 이제 입주를 해봐야 되거든요. 입주를 해봐야 돼. 이제 창원이 110만 명 정도 되는데 지금 보면 이제 유니시티도 마찬가지고 석전 메트로도 마찬가지고 뭐 이제 다 내일 모레 입주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다 좋으니까 다 좋은 거야. 이제 뭐 이제 다 좋은 거야. 다 좋은 거야. 다 좋은 거야. 그래요. 뭐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어. 놀래라. 와. 지금 현재 154명, 154명이 시청 중이에요. 기록이다, 이거. 우리 그 최고 많이 들어온 때가 120명 정도 들어왔는데 오늘 아마 후랭이 TV에서 그 얼음 공장 맞죠? 그분하고 후랭이 김종호 대표하고 둘이서 이야기 하던데 그래서 그럽니다. 예. 아 진짜? 156명. 좋다. 그죠? 예. 해서 요 정도로 하고 이제 매매 전세 시장 동향